안녕하십니까. 건물 시스템 중 건축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할 엄범섭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를 크게 살펴보면 구조 시스템과 외피 시스템, 환경 제어 시스템과 인테리어와 건축 설비 시스템 등이 있게 되겠으며,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한 것을 건물 시스템이라 합니다. 건물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찰하는 것은 건축 설계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설계 방법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건축에 요구되는 기능으로서는 열, 공기, 빛, 위생, 방제, 정보 처리, 반송, 교통, 공해 등의 부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어에는 건축적 방법과 설비적 방법이 있겠는데, 이 둘의 효율적 환경 제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비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는데, 설비 종류를 크게 분류해보면 공기조화 설비와 전기 설비, 통신 설비, 소방 설비, 급배수 위생 설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계획 시 고려해야 할 기능과 건축 설비 시스템 및 소요 시를 살펴보게 되면, 열환경의 경우 열 손실과 열 취득에 대한 부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설비에는 공조 설비가 필요하게 되며, 공조 설비란 것은 가열, 냉각, 가습 및 감습을 관할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설비에 필요한 지원 시설로서는 공조실, 보일러실, 중앙제어 감시실 및 쿨링 타워 등이 필요하게 되겠고, 공기 환경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의 침입, 방지, 발생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으며, 이러한 설비에는 공기조화 설비, 환기 설비 등이 필요하겠고, 필요한 지원 시설로서는 송풍기실, 공조실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광환경과 환경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의 경우는 특별히 필요한 지원시설은 필요 없게 되겠으며, 위생환경은 급수, 급탕부하, 배수부하, 쓰레기 발생부하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건축설비 지원시설로서는 저수조와 배수조, 정화시설, 펌프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방제 기능은 화재, 지진, 발연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건축 설비로서는 감지, 경보, 통보, 소화 배연 설비와 비상용 전원 설비, 방제 감시 제어반 등에 대한 설비가 필요하겠고, 필요한 지원 시설로서는 소형 저수조와 펌프실, 배열기실, 방지센터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은 정보의 교환 처리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야 되며, 이러한 건축 설비로서는 인터폰, 전화, TV, 방송장치, 무선통신, 전산 시스템, 주변기기, 중앙관제 장치 등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지원 시설로서는 TPS실, MDF실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반송 기능은 반송 부하와 교통 부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쓰레기 진공 수송 설비와 리프트, 기송관 설비 등에 대한 설비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대한 고려로서는 쓰레기 집화시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하로서는 건축 설비 에너지 부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수변전 설비로서 전기실, 비상발전기실, 축전지실, 중앙감시실 등에 대한 필요 지원 시설이 계획되어야 하겠습니다. 공해 방지 기능으로서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야 되며, 이러한 필요 지원 시설로서는 대기 오염 부하 장치와 수처리 장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내의 쾌적한 공기와 온습도 환경을 통제하는 공조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설비 분류 방식에는 주로 열 수송 매체가 공기냐, 물이냐, 혹은 냉매냐에 따라서 주로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데, 건축계획에서는 공조 설비 장비 집중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공간 계획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조실의 배치 유형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지하층에 공조실을 두는 방식, 옥탑층에 공조실을 두는 방식, 옥탑층과 지하실에 분산해서 공조실을 두는 방식과 층별로 공조실을 분산해 두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나 규모에 따라 공조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버티컬 캠퍼스의 경우에는 층별 공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함께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는 개별
패키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개별 패키지 방식이라는 것은 외기에 접하는 실외기를 둘 수 있는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를 하고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천정형이나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각 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조실의 규모는 공조 방식이나 예산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건축 계획 시에 대체적으로 공조설비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조실의 규모를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규모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업무시설의 경우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설비 지원 시설이 3 내지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5,000제곱미터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600제곱미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50제곱미터 정도의 공조실 면적이 필요하게 되겠고 15,0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지는 경우에 공조실의 층고는 계략적으로 약 5.5m 정도를 기준으로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에 필요한 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고압의 전력을 수용 후에 전기실에 설치된 수변전 설비를 통해서 220V 혹은 330V 등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실의 면적은 계략적으로 15,0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지는 경우 100에서부터 200제곱미터 정도의 전기실이 필요한 것으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발전기실의 경우에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압기 용량이 300kW일 때 면적을 보면 계략적으로 한 4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전지실의 면적은 15,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300에서 400 암페어아워의 축전지가 필요하며 이 경우 면적은 약 8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 설비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 시설인 경우에 관련된 실에 대한 확보 규정이 있으니 이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 건축물의 경우에 MDF실이 10.2제곱미터 이상 1개소 이상, TPS실이 각 층별 전용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각 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각 층별로 5.4제곱미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규모에 맞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서 주요 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에 기계실이 보이고 그 다음에 MDF실, 통신을 위한 MDF실, 그리고 생활용수와 소화용수를 위한 저수조가 보이고 그 중앙에 상층부로의 펌핑을 위한 펌프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계실 상부는 천장고가 5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의 경우에는 한 3.4m에서 3.6m 정도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실 부분은 2개층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1개층 바닥을 오프닝 시켜서 사용하고 있고 지하 1층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장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급배기 설비인 팬룸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방지실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이나 지하 1층의 특별 피난 계단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 계획 잡으실 때 이상으로 해서 오늘 건축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